열 영상 감시 장비에 수상한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반잠수정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반잠수정이 먼 바다로 도망가면서 육군의 작전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동해함과 남원함에도 반잠수정 차단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못하게 빨리빨리 따라잡아야죠. F4와 F5 전투기가 출격해서 광명함과 남원함이 발사한 함포 3발이 반잠수정의 옆구리를 명중했습니다. 예스! 만약에 우리 군이 반잠수정을 격침하지 못하고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해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 박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10월 1일은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오, 네. 혹시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국군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 아닐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는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수도 서울을 뺏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었죠. 그랬던 국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반격에 성공하면서 북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날이 바로 1950년 10월 1일입니다. 오, 근데 진짜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3군 체제의 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이 창설되면서 해군에 이어 육군, 공군까지 지금의 3군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국군의 날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병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육군, 해군, 공군, 3군이 완벽한 합동작전을 펼쳐서 적을 완전하게 경멸했던 작전입니다. 뭔가 진짜 멋진 작전일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되죠? 네. 지금부터 어떤 작전인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98년 12월 17일) 저녁 11시 15분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인포소초의 열 영상 감시 장비에 수상한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수상한 물체요? 수상한 물체가 뭐였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었습니다. 괴선박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가르면서 서서히 육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괴선박을 처음 발견한 31사단 95연대 1대대 김태환 이병은 곧바로 소초 상황병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은 소초장에게도 바로 보고가 됐습니다. 와, 근데 상부에 바로 보고를 할 정도면은 진짜 수상하긴 했나 봐요. 평소에 이 지역을 운항하는 어선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일단 선실이 없었고요. 결정적으로 선체가 반쯤 물에 잠겨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응? 아니, 선실이 없고 물에 잠겨서 이동을 하면은 약간 잠수함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지만 안테나 같은 물체와 뚜껑 2개가 달린 모습을 확인한 김이병은
북한의 반잠수정임을 직감했습니다. 김희병이 상황 보고를 한 지 15분 만에 육군과 해양경찰 경비정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와, 15분. 진짜 빠르네요, 진짜. 와, 진짜 빠르네요. 수색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반잠수정은 어느 순간 도망가서 더 이상 열영상 감시 장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잠수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2시간 정도가 지난 12월 18일 오전 1시 22분경이었는데요. 곧바로 부대는 육군 경비정과 해양경찰 경비정으로 반잠수정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반잠수정이 먼 바다로 도망가면서 육군의 작전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도망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자, 아까 처음에 이 작전이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합동작전이라고 했던 얘기 잊지 않으셨죠? 아, 이제 반잠수정 추격 임무는 육군에서 해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군은 레이더로 반잠수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3시 20분경 353 고속정 편대를 긴급 출항시켰고, 같은 시간 먼 바다에 있던 광명함에도 반잠수정 탐색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3시 37분에는 거문도에 있는 362 고속정 편대가 추가로 긴급 출항했는데요. 동해함과 남원함에도 반잠수정 차단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와, 고속정 편대부터 광명함, 동해함, 남원함까지 해군 함정이 대체 몇 척이나 투입된 건가요? 이날 작전에는 해군 전력으로 총 16척의 함정이, 항공기는 4대가 투입됐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작전이었나 봐요. 근데 아까 3군 합동작전이라고 하셨는데 공군은 뭘 했나요? 공군의 지원도 있었어요. 4시 15분경 CN-235가 출격해 조명탄을 지원했고, 4시 39분과 5시 19분에는 각각 F4와 F5 전투기가 출격해서 공중 경계를 하는 가운데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군과 공군이 해상에서 작전을 펼치는 동안에 육군 31사단은 해안으로 상륙했을지 모르는 간첩을 소탕하기 위해 내륙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각자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4시 38분경 광명함은 육지도 남방에서 반잠수정을 발견하는데요. 이번엔 도망가지 못하게 빨리빨리 따라잡아야죠. 광명함은 함포로 위협 사격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는데요. 반잠수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요리조리 잘 도망 다녔으니까 이번에도 또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네. 멈추기는커녕 대략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전속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역시. 해군과 공군이 공조하는 가운데 반잠수정 격침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5시 25분경 광명함은 반잠수정에 적성 선포와 함께 격파 사격을 했는데요. 반잠수정에서 우리 해군을 향해 응사하는 바람에 고속정 통신실 부근에 피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해군 장병들은 괜찮은 거죠? 네, 다행히 아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6시 20분경에 광명함과 남원함이 발사한 함포 3발이 반잠수정의 옆구리를 명중했습니다. 오. 예스! 해군의 함포 세례를 견디지 못한 반잠수정은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해서 6시 52분경에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반잠수정 최초 발견부터 격침까지 7시간 35분에 걸친 숨막히는 추격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이 하나 되어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반잠수정을 격침시킨 완전작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해안감시기동대대 장병들은 완전작전 부대라는 자부심과 명예를 지키고자 그날의 정신을 계승해 굳건한 경계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지해공 합동훈련 등 합동작전 능력을 지속 배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한다면 완벽한 경계태세, 합동작전을 통해 즉강 끝 원칙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수 인포 대침투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군은 3회에 걸쳐 간첩 사체 6구를 인양했고 반잠수정을 비롯한 총 182종, 1029점의 장비를 노획했습니다.
노획한 물품 중에는 사망한 북한 공작원의 대한민국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북한군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민증? 네. 아, 위조한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작 활동을 하기 위해 치밀하게 가짜 신분증까지 만든 거죠. 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장을 포함한 생필품까지 발견됐습니다. 와,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체 우리나라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거래요? 만약에 우리 군이 여수 인포 대침투 작전에서 반잠 수정을 격침하지 못하고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장한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수 인포 대침투 작전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아군이 북한 반잠수정을 격침시키면서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 해군은 3차례 작업 끝에 바닷속에 있었던 북한 반잠 수정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작전은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해군이 단독으로 진행한 작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와, 수심 150m, 16기압, 2노트의 조류를 극복하고 선체 인양을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해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침투 작전도 성공하고 인양 작전도 성공하고. 모든 완전 작전의 시작에는 항상 완벽한 경계태세가 있었습니다. 여수 인포 대침투 작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수 인포 대침투 작전이 벌어지기 한 달 전쯤인 11월 19일에 강화도로 침투를 시도했던 반잠수정이 북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침투해 올 거란 상급부대 첩보에 따라서 해안경계부대에서는 경계태세를 높이고 있었고 반잠수정이 내륙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와, 육해 공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진행한 합동작전과 강력한 대응도 완전 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수 인포 대침투 작전은 개인의 충실한 임무 수행, 부대의 완벽한 경계태세, 최상의 팀워크를 발휘한 육해 공군의 합동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여수 인포 대침투 작전을 교훈 삼아 확고한 대적관과 완벽한 대비태세로 무장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적과 맞닥뜨려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대적관을 확립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배 전우들의 신속 정확하게 파이트너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말아서 강인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